뭐 윤석열 당선자가 후보 시절에 뭐 주 120시간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열어준 이 노동 시간 유연화, 그러니까 뭐 선택 근로제, 제한 근로제, 탄력 근로제, 특별 연장 근로 이걸 섞으면 지금도 주 120시간이 가능해요. 예, 불가능한 얘기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뭔가 새롭게 제도를 바꿀 필요가 없을 정도로 문재인 정부가 노동시간 유연화를 다 풀어준 거예요. 2018년에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어마어마하게 늘립니다. 최저임금이 완전히 고무줄이 된 거예요. 옛날엔 기본급만 최저임금에 포함됐다면 지금은 이제 웬만한 수당들이 다 포함되니까 고무줄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임금 체계 유연화까지를 이뤄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윤석열 정부는 뭘 할 거냐?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스튜디오알 편집자 양동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노동문제연구소 해방의 연구실장으로 일하고 있는 오민규라고 합니다. 네. 오늘 오민규 동지를 모신 게 역대 정부가 추진해온 노동계약을 좀 돌아보자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최근에 윤석열이 이제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죠. 윤석열이 당선 전에도 그렇고 후에도 그렇고 노골적인 친기업 행보들을 보이고 있는데 말말말들 이제 이슈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혹시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기억나신 게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최저임금보다 더 낮게 받아도 일하고 싶은 사람들 많이 있다. 필요할 때는 주 120시간도 일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명언들이 많이 있죠. 네, 잊혀지지 않는 얘기들. 네. 근데 사실은 윤석열 당선자가 노동에 대해서 한 얘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 근데 기억에 남는 게 노동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했다 그러면 전부 다 기억에 남는 말이 돼버린 거죠. 그 최근에는 경제계하고 간담회 한 것도 뉴스에서 봤거든요. 뭐 기업의 활동에 이제 방해가 되는 요소들은 최대한 제거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규제를 풀어주겠다라고 하는 거는 뭐 역대 정부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최근에 플랫폼 노동 관련해서 알고리즘 뭐 이런 얘기를 설명하고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알고리즘은 영업 비밀인데 기업의 경쟁력인데 공개하도록 하면 안 된다. 근데 만약에 이제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에 대해서는 그럴 경우에는 압수수색하고 계속 이제 공개하겠다라는 건데, 역시 검찰 대통령 출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기업의 모든 활동과 규제는 다 풀겠다. 근데 범죄는 수사하겠다. 범죄 아니면 웬만한 건 다 풀어주겠다. 사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뭐 문재인과 아주 다른 어떤 노동 계약들을 펼칠 것이다, 이런 일간의 주장에 대해서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해오던 거에서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는 이제 얘기를 쓰신 걸 보고 좀 더 얘기를 듣고 싶어서 초청을 드렸거든요. 좀 이게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노동정책이 어떻게 될 거냐라는 토론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제, 그리고 언론 기사들 그렇게 나오죠. 기업의 편에서 많이 노동정책을 펼치지 않겠냐라는 걱정하는, 그래서 이게 많이 달라질 거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제 되묻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 정책은 기업의 편이 아니었던가요? 그렇게 물어보면 한참을 고민하시다가 그렇고 보니 똑같네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문재인 정부 정책은 캐치프레이즈나 이런 것들이 포장이 잘 돼 있습니다. 포장이 잘 돼 있지만 까보고 실제 1, 2년 지켜봐 보면 이건 결국 기업을 위한 행정이었구나, 정책이었구나라는 게 드러나는.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 정책은 그러니까 아예 그 포장지를 걷어낸 거죠. 걷어내고 처음부터 그냥 난 기업을 위한 행정을 할 거예요. 거짓말 안 치고 사기 안 치고 솔직하게 기업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런 정도의 차이는 분명히 있겠지만 본질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지 않겠나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좋은 포장지를 싸고 있지만 알맹이는 노동계약인, 그런 게 문재인 정부의 어떤 것들이 좀 다시 되짚어 볼 수 있을까요? 문재인 정부가 친노동 정책을 펴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것들이 대부분 이런 것들이죠. 최저임금을 앞에 1, 2년 동안 2자릿수로 올리지 않았습니까? 라는 얘기.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하지 않았습니까? 노동조합이랑 자주 만나지 않았습니까? 대화도 하고 이런 얘기인데요. 이건 데이터가 다 얘기해 주죠. 문재인 정부 초기에 2년 동안 최저임금을 많이 올린 건 사실이지만 그 뒤에 3년은 아주 적게 올려서 평균치로 따지면 박근혜 정부 때보다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낮아요. 네. 그래요? 네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도 사실 최근에 이제 자회사라고 하는 게 가짜 정규직화였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자회사 노동자들이 최근에 저항도 많이 하고 파업도 하려고 하는데, 자회사를 빼고 나면 문재인 정부 담당자 입장에서 매우 불만스러운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박근혜 정권 때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10만 명 이상이 정규직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요? 예.
이 사실을 잘 모르시는데 기간제 정규직 전환을 꽤 했어요. 박근혜 정권 때도. 근데 그렇게 따지면 문재인 정부 때 기간제 정규직 전환 내지 간접 고용을 일부 정규직 전환, 자회사를 빼고 이걸 합한 숫자가 박근혜 정권 때랑 그렇게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달라진 거야? 라고 하는, 이를테면 윤석열 정부도 공공부문의 상시적인 업무인데 이걸 정규직 전환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데에서는 비슷한 정책을 펼칠 걸로 그러니까 이걸 요란하게 우리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다라고 떠드느냐, 아니면 우리는 차근차근 뭔가 전환을 하겠다라고 하느냐, 이게 차이일 뿐 결과에서는 거의 비슷했다라는 거. 근데 오히려 정규직 전환이라고 많이 포장을 했으나 자회사로 전환된 분들은 와, 이거 정말 완전히 사기였다, 고용 사기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장지를 뜯어내보니 사기였다라고 하는 느낌, 이런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본질적으로는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건강보험 고객센터도 10년을 일해도 똑같은 저임금, 근속연수도 인정이 안 되고 끊임없이 이제 콜수 경쟁에 시달려야 되고 이런 것들을 현장에 문제로 제기를 하고, 사실 이제 직접 고용 요구라고 하는 거는 원청이 직접 고용하라는 것도 있지만 그 속에는 노동 조건에서의 어떤 차별과 불평등 이런 것들을 바꿔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요구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회사 전환이라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이 사실 실제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자회사로 바뀌어도 사실 위탁 비정규직일 때 하고 큰 차이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들기도 하고요. 그 정규직 전환이라고 하면서 자회사로 전환된 이런 쪽에 대해서 고용노동부가 실제 실태조사를 했어요.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로도 좋은 결과가 안 나와요. 이게 뭐 나아졌나요? 라고 하는, 임금은 거의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깎인 케이스들도 눈에 보이고요. 흔하게 하는 얘기로 외거노비로 살다가 솔거노비로 바뀌었다. 옛날 뭐 양반 집 바깥에 거주하면서 이제 출퇴근하는 노비가 있었고, 솔거노비는 집 안에 들어와서 노예 생활을 하는 건데, 문제는 집 안에 들어왔더니 간섭도 많아지고 개입도 많아지고 일 시키는 일이 더 많아졌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처우가 객관적으로 많이 나아졌냐? 일정하게 고용이 조금 안정되는 측면이 있겠지만 사실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외거노비로 살 때, 예를 들면 간접고용, 하청 영역으로 살 때도 이게 해고가 아주 쉬운 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 이게 과연 나아진 거야? 라고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그런 많은 노동자들이 생겼죠. 그러니까 정부 공개 발표 자료로도 자회사로 간 노동자들은 처우가 그렇게 나아지지 않았다라는 게 정부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그렇게 포장지는 화려했지만 사실 알맹이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 윤석열 정부는 노골적으로 어쩌면 그 포장지 없이 노동계약을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주로 어떤 계약들이 좀 기대가 되고 있나요? 그러니까 역대 정권 노동계약 역사를 좀 살펴보면 거기서 거의 답이 나옵니다. 김영삼 정부 때 이제 신노사 관계를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겉으로는 거기도 포장한 게 민주노총을 합법화 시켜주겠다, 전교조를 합법화 시켜주겠다, 복수노조를 허용하겠다, 전임자 임금도 허용하겠다, 뭐 이런 겉포장을 씌웠지만 결국 하고 싶었던 건 뭐냐, 정리해고를 도입하고 근로자 파견제를 도입하고 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이게 1996년, 97년 민주노총 총파업으로 완전히 정지가 됩니다. 무산되고 정권이 바뀌죠. 김대중 정부로. 정권이 바뀌었는데 그때 이제 IMF 경제 공황이 온 거고, 이 경제 공황 빌미로 김대중 정부가 노사정위원회라는 걸 만들더니 당선도 되기 전에 노사정위원회를 소집해서 민주노총까지 쫙 끌어붙여가지고 정리해고제하고 근로자 파견제를 도입하는 걸 야합을 밀어붙이죠.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 때 처음으로 고용유연화, 쉬운 해고 이런 게 받아들여진 거고 법이 만들어진 거죠. 그 다음에 등장한 노무현 정부. 노무현 정부 때는 이거보다 한 발 더 나아갑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한 거죠. 근데 비정규직 노동자들 늘어나니까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해야 되겠다, 정규직으로 바꿔야 되겠다라는 게 아니라, 비정규직은 비정상적인 고용 형태인데 그때까지는, 근데 이걸 아주 정상적인 고용 형태로 법제화를 하겠다라는 태도를 취합니다. 그때 이제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게 비정규직법이죠. 기간제 법을 만들고 파견법을 더 나쁘게 만드는 이런 걸 추진을 하게 되는데요. 민주노총이 총파업만 뭐 몇십 차례를 하고 뭐 막아내려고 했지만 결국 2007년부터 국회에서 강행 통과를 해서, 심지어 뭐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대통령 그만두겠다라고까지 협박해가지고 한나라당을 국회로 불러들여서 여야 합의로 비정규직법을 통과시키죠. 그래서 이른바 기간제법 파견법을 만들어서 김대중 정부가 고용의 유연화를 추진했다면 노무현 정부는 고용 형태의 유연화로까지 나아갑니다. 그랬다가 이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섰는데, 이명박 정부는 약간 유연화를 직접 추진했다기보다는 나중에 유연화를 더 쉽게 추진하기 위한 민주노조의 힘을 약화시키는데 굉장히 집중하죠. 노사관계 선진화라고 하는 미명하에 복수노조 허용은 하겠지만 이걸 창구를 단일화하겠다라고 하면서 어용 복수노조가
민주노조가 득세할 수 있는, 그래서 민주노조를 파괴하는 빌미를 제공하고, 타임오프라고 하는, 그러니까 노조 전임자 임금에 대해서는 노사 자율로 결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정부가 강제하는 거죠. 이 이상 주면 안 돼! 라고 하는, 이 이상 주면 다 탄압해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민주노조의 힘을 약화시킨다거나, 또 이제 뭐 창조 컨설팅, 온갖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 민주노조 파괴 컨설팅을 하는 노무법인들이 많이 생겼었죠. 노조의 힘을 약화시키는 쪽에 이제 이명박 정부가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는 뭐 다들 기억하시듯이 노동계약 종합 세트를 추진합니다. 일반 해고, 통상 해고 이런 이름으로, 그러니까 그야말로 쉬운 해고, 굉장히 손쉽게 자본가들이 해고를 할 수 있도록 김대중 정부가 만들었던 고용유연화를 더 유연하게 만들겠다는. 그 다음에 뭐 장그래법이라고 막 이름을 붙였는데, 뭐 기간제 파견 노동자들을 지금까지는 2년 넘게 사용하면 정규직 전환을 해야 되는데, 기간제법 파견법을 더 계약해서 4년 동안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4년 넘어야만 정규직 전환이 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고 막 추진해서 고용 형태의 유연화를 더 추진하고, 또 직무급제와 성과급제를 도입함으로써 임금체계 유연화까지 이제 가겠다. 그리고 이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완화 이런 것을 통해서 추가로 민주노조의 힘을 약화시키겠다. 이런 걸 뭐 종합 세트로 밀어붙여요. 근데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2015년에 민주노총이 총궐기도 하고 총파업도 하고 굉장히 수많은 사람들이 구속되고 해고되는 아픔을 겪었지만 이거를 막아냅니다. 막아내고 2016년 국정농단이 밝혀지면서 박근혜 정부가 탄핵이 되죠. 탄핵이 되고 문재인 정부가 뭐 들어서게 되는데, 박근혜 정부는 이제 요란하게 노동유연화를 추진하긴 했지만 실제로 이뤄낸 건 거의 없어요. 의외로. 그러니까 뭐 양대 지침이라고 해서 일반해고 지침, 그리고 취업규칙 관련 지침을 일방적으로 발표하긴 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 이게 지침이 다 폐기되거든요. 실제로 뭐 어마어마한 노동유연화가 벌어진 것 같지만 추구를 했죠. 시도를 했지만 이 노동자들이 거대한 저항을 했기 때문에 그때 막아냈습니다. 그러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거죠. 문재인 정부는 전임 정부가 했던 걸 본 거예요. 야, 이거를 종합 세트로 다 한꺼번에 밀어붙이니까, 자기가 봤을 때는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이 고용유연화 그리고 고용 형태 유연화를 거의 완성을 해놓은 건데, 여기에다가 또 고용유연화, 고용 형태 유연화를 더 추진하니까 노동자들이 저항하는구나. 그러면 나는 좀 전략을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고용유연화나 고용 형태 유연화는 더 이상 건드리지 않습니다. 사실상 완성된 거다. 대신 뭘 하느냐? 임금체계 유연화 그리고 노동시간 유연화로 가요. 노동시간 유연화는 문재인 정부가 주 52시간을 뭐 법제화하면서 노동시간을 단축했다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주 68시간이라고 하는 행정해석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였는데, 그 전에. 근데 이제 그걸 정상화시킨 것에 불과하고, 근데 주 52시간, 이걸 노동시간 상한제죠. 주 52시간 상한제. 현행 노동법은 주 40시간제고 52시간제를 도입했다는 것을 빌미로 해서 휴일수당의 중복 할증을 하게 돼 있었던 것, 이걸 없애요. 그래서 휴일 중복 그 할증이 사라지면서 오히려 휴일 노동을 시켰을 때 자본가들 입장에서 훨씬 싸게 휴일 노동을 시킬 수 있는 길이 열리죠. 그러니까 장시간 노동의 길이 열리게 되고, 또 하나는 주 52시간제가 되었다는 것 빌미로 해서 탄력근로제를 계약합니다. 3개월 단위로 하던 걸 6개월 단위로, 그리고 훨씬 쉽게 근로자 대표라고 하는 뭐 유령 대표 하나 세우면 얼마든지 6개월 단위로 쓸 수 있는 탄력근로제를, 그리고 이러면서 선택근로제까지 계약을 하죠. 그 다음에 코로나19가 오니까 그때 뭐가 생깁니까? 특별 연장근로 라고 하는, 노동자들이 개별적으로 동의만 하면 주당 64시간까지 얼마든지 장시간 노동을 시킬 수 있는 특별 연장 근로를 광범위하게 열어줍니다. 그래서 뭐 윤석열 당선자가 후보 시절에 뭐 주 120시간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열어준 이 노동 시간 유연화, 그러니까 뭐 선택근로제, 제한근로제, 탄력근로제, 그리고 특별연장근로, 이걸 섞으면 지금도 주 120시간이 가능해요. 불가능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뭔가 새롭게 제도를 바꿀 필요가 없을 정도로 문재인 정부가 노동시간 유연화를 다 풀어준 거예요. 어마어마한 방식으로 풀어줬고, 임금 체계 유연화 관련해서는 이제 직무급제를 공공부문에 도입하려고 조금 시도는 했는데 그렇게 광범위하게 하진 못했고, 다만 2018년에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어마어마하게 늘립니다. 지금 최저임금이 어떤 임금까지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지가 헷갈릴 정도로 한 달에 한 번 지급하기만 하면 모든 수당이 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걸로, 체력 단련 수당이 됐든 직무 수당이 됐든 아니면 가족 수당이 됐든 뭐든 한 달에 한 번만 지급하면 최저임금에 포함되기 때문에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라고 정부가 다들 판단해버리고 마는, 최저임금이 완전히 고무줄이 된 거예요. 옛날엔 기본급만 최저임금에 포함됐다면 지금은 이제 웬만한 수당들이 다 포함되니까 고무줄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임금체계 유연화까지를 이뤄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윤석열 정부는 뭘 할 거냐? 문재인 정부를 계승할 거라고 보는데, 그 윤석열 정부가 추가로 무슨 고용 유연화나 고용 형태
유연화를 추구하겠냐. 앞에 박근혜 정부 때 한번 노동자들이 저항한 걸 봤기 때문에 야, 이건 쉽지 않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가 추구했던 임금 체계 유연화, 노동 시간 유연화를 완성하자. 이렇게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선택근로제, 재량근로제를 1개월이나 3개월 단위로 하던 걸 1년 단위로 늘리겠다. 이게 이제 공식 공약에 있는 건데 문재인 정부가 이미 다 해왔던 겁니다. 탄력근로제를 늘리고 선택근로제, 재량근로제를 열어주고 특별 연장근로를 뭐 광범위하게 열어준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걸 계속 더 확대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직무 성과급제, 임금 체계를 변화시키겠다. 특히 이제 이번에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회를 잘 보시면 직무급제, 성과급제 전문가들이 많이 포진해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초반에 굉장히 그런 것들 추진하지 않겠나.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지역별, 업종별 차등 적용이라고 하는 물론 이제 공약에 그게 정확히 딱 명시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만 다른 것들과의 교환을 통해서 이런 것들도 해볼 수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슬슬 흘러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임금체계 유연화, 노동시간 유연화를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걸 받아 안아서 더 완성하겠다라는 뭐 이런 정책들이 펼쳐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분도 이제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탄력근로제가 그때 마침 이제 6개월로 바뀌어가지고 원래도 거의 뭐 월화수목 금토일 월화수목금 뭐 이런 식으로 일을 하다가 그거를 이제 3개월만 하면은 좀 그래 나아진다 생각했는데 이제 그 6개월까지 늘어나가지고 막 너무 힘들어하고 이랬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렇습니다. 역대 정권들이 추진해온 노동계약의 역사를 쭉 돌아봤는데요. 그러니까 고용의 유연화 그리고 고용 형태의 유연화 그리고 이제는 임금과 노동시간의 유연화가 문재인을 계승해서 윤석열의 핵심 쟁점, 핵심 정책이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럼 여기에 노동자 운동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사실은 이제